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상혁 변호사는 황세민 교장이 가지고 있던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진 속에 있던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면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선읍에는 대대손손이 서로 원수같이 지내오는 두 가문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백준모의 조상 백씨였고 또 하나는 문제의 사진 속의 처녀 선조인 엄씨였다. 백씨와 엄씨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지 그것은 면장도 자세히는 알 수 없었으나 추측컨댄 옛날부터 양가는 문벌 다툼을 무척 세웠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백준모의 조부 때에 이르러서 백씨와 엄씨 사이에는 실로 입에 담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서운 사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씨가 엄씨를 죽였다던가 엄씨 편에서 백씨 문 중에 한 사람을 해쳤다던가 하는 하여튼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어도 그러한 종류의 사정으로 인하여 백씨와 엄씨는 마치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지내었다고 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양가의 젊은이들이 혹시 산골짜기 같은 데서 서로 만나는 때가 있게 되면 그들은 입술에 거품을 품어가면서 제각기 제 조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다투게 되어 마침내는 내가 옳으니 하다가 결국 이론으로 해결짓지 못하는 것은 힘과 힘을 다하고 생명과 생명을 내놓아서 승부를 맺곤 하였다고. 이것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 출처는 명확치 않으나 터턴읍의 노인네들은 대개가 다 그만한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씨나 엄씨는 모두 자손이 바른 집안으로서 백신에만 하더라도 아우인 백창모가 백영호를 낳고 죽어버렸고 형인 백준모의 외아들 백문호가 역시 24, 5세 때 대동강에 빠져 죽었으니까 백씨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백준보였고 백씨를 길이길이 후세에 이어갈 사람은 단지 백준모의 조카 아들 백영호 한 사람뿐이었다. 한편 엄씨 가문에는 더 한층 손이 귀했다. 백준모와 같은 세대의 인물로서 엄도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엄도현으로 말하면 백준모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으로서 엄씨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씨를 이어갈 만한 사내자식이 없었다. 청렴한 선비로서 일생을 보낸 엄도현은 비록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손이 없다손 치더라도 소실을 두어 사내손을 보려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전혀 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대를 이을 사내는 아니었을망정 귀여운 딸자식 하나가 그의 쓸쓸한 여생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 딸자식의 이름을 여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분이가 16살 되던 해 가을, 아버지 엄도현은 귀여운 딸과 정숙한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여분이야말로 문제의 사진 속 처녀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오상혁 변호사는 후 하고 긴 한숨을 지으며 일동의 긴장한 얼굴을 둘러보았다. 넷 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며 사진 속의 처녀가 그 여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엄도현의 무남동녀 엄여분이가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해월이가 어떻게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는 주은몽. 그리고 배경호 씨는 또 어떻게 그 사진을 하고 연거퍼 묻는 임경부. 그리고 황세민 씨는 또 어떻게 엄도현의 딸 엄여분의 사진을 가졌는가? 이것은 유불난 탐정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불란의 머리에는 황세민이란 사람의 윤곽이 점점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엄도현의 외딸 여분이가 바로 저 문제의 사진 속 처녀라는 오상혁 변호사의 말에 그럼 엄여분이란 사람이 현재도 선읍에서 살고 있어요. 하고 주은몽이 가장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오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네, 그것이 오상혁은 점점 망설이는 모양이더니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 그가 바로 19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씨와 견훤에 적이던 엄신의 댁는 거기서 그만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임경부였다. 그렇지요. 아버지 엄도현도 죽고 딸 여분이도 죽었으니까요. 그럼 오 선생, 혜월이와 여분이란 사람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는 은몽의 물음과 그리고 배경호 씨와 여분이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임경부의 질문은 거의 동시였다. 오상옥은 거기서 다음 말 머리를 찾으려는 듯이 잠깐 동안 주저하다가 하여튼 제 이야기를 좀 찬찬히 들어주시오. 거기에는 실로 무서운 죄악의 실마리가 숨어 있답니다. 하고 오상옥은 그때 방안을 한번 휘둘러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해월의 잔인한 눈초리를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덮은 모말과 같은 출입구란 출입구는 모두 잠그어 버린 방안. 그가 기체로 변하는 재주를 가졌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한 이상 해월은 도저히 오상옥의 이야기를 조지할 수는 통없었다. 면장은 대략 이상과 같은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여분이가 어떻게 죽었으며 여분이와 배경호 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런 자세한 사정은 통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여분이가 죽은 것은 고향인 천읍이 아니고 어딘가 타 곳에 나가서 죽었다는 사망계를 수리한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면장은 면석이 견습생으로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요. 그래 그때의 수리한 사망계를 1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찾아보았더니 사망지는 평양수옥리 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 여분이가 죽자 여분이 어머니도 고향에서 살 맛이 없었던지 얼마 되지 않는 가재를 정리해 가지고 천읍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분이의 사망지인 평양 수옥리를 탐지해 보셨습니까? 하는 임경부의 말에 네, 나도 처음에는 그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나 일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여분의 집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면장은 저번 백남수 씨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엄신의 집안 사정을 잘 알 사람은 당시 엄시댁에서 절가 머슴살이를 하던 홍서방 내외일 것이라고요. 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홍서방은 지금 50을 조금 넘어선 중늙은이인데 여분이 모친이 천읍을 떠난 후 그도 어디론가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본처가 죽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젊은 계집을 하나 데리고 천읍으로 돌아와서 술장사를 차려놓았는데 그가 술만 한 잔 얼근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라야 살아나간다고. 그리고 그는 어디 금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석 달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씩 금광일 갔다 오면 그의 호주머니에는 10원 100원짜리가 여남은 장, 많을 때는 30장씩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불이 났게 홍서방네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상옥 변호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하여 나는 30년 전 엄시댁에서 머슴살리를 하던 홍서방네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즈음부터 나는 나의 신변에 누군지는 똑똑히 알 수 없으나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그 어떤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 같은 인기척에 불현듯 뒤를 돌아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이 살림비 해월이었지요. 그래 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항상 느끼면서 홍서방을 찾은 것은 그날 오후 5시 경이었습니다. 홍서방네 술집은 조그마한 개울을 끼고 바로 다림목 옆에 있었다. 기와집 2층으로선 가까이 가 5병이나 되는 것을 보니 홍서방의 호주머니가 예상외로 충실한 모양이었다. 아래층 온돌방에는 주정뱅이 술꾼들이 낯가이 들을 가지고 희롱이 한창이다. 서울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젊은 아내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어떻게 찾아왔느냐는 한마디 물음조차 없이 불이 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호잔뱅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홍서방이 부채질을 연거퍼 하면서 몸이 무겁다는 듯이 좁은 층층대를 내려오는 것이었다.
웬 녀석이 또 찾아왔느냐는 극히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나와 홍서방은 2층 개울에 면한 시원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2층에는 그의 젊은 아내와 그의 전처 딸이라는 보기에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다가 홍서방의 눈짓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듣건대 그의 전처 딸은 근 20년 동안이나 어떤 공마단에 따라 다니다가 바로 몇 달 전에 돌아왔다는데 보기에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벙어리였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하고 오상옥은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중요한 줄거리라는 어투로 일동을 둘러보면서 닷한 담배 공초를 재떨이에 던졌다. 홍서방과 같은 악당도 세상엔 드물겁니다. 아무리 공교로운 말을 써서 달래보아도 글쎄올시다. 글쎄 그런 자세한 사정은 모른데도 그럽네다 그려 하는 단지 그 몇 마디를 가지고 나의 물음을 끝끝내 회피하고자 하는 능청스러운 자였지요. 그는 단지 내가 면장한테서 들은 정도의 이야기 유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마치 칼로 베듯이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홍서방과 약 3시간 동안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계속하다가 나는 마침내 그의 앞에 10허런 100원짜리를 한 장 꺼내 놓았지요. 그러나 홍서방은 눈끝에도 차지 않는다는 듯이 원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100원짜리가 제 아무리 신통한 힘을 가졌기로 모르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재주야 있겠습니까? 원 하고 담배만 퍽퍽 피우지요. 그래 이번에는 2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빙글빙글 웃기만 하길래 다시 5장을 꺼내서 도합 800원을 그의 앞에 쭉 늘어놓았더니만 그때야 비로소 비굴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면서 마저 채워주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오상옥은 신이 나는 듯 이리하여 결국 1,000원을 받아 쥐고야 비로소 홍서방은 사실 말하자면 10장도 누근 산 셈이지요. 히히 하고 그 무르익은 대추처럼 시뻘건 콧구멍으로 한번 웃어댄 후에 나의 귀를 잡아당겨서 자기의 입에다 갖다 대면서 부부암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나 나 혼자니까요. 히히 하면서 자기 아내를 불러 술상을 차려다 놓고 다음과 같은 기나긴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동의 얼굴은 긴장할 대로 긴장해졌고 무더운 여름밤은 밀폐한 방안을 삼듯이 깊어간다. 독자제군이여 이제부터 백씨 가문과 엄씨 가문 사이에 벌어진 아름다운 로맨스 인동시의 무서운 죄악의 실마리를 이야기하고자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기어 올라가야만 한다. 그것은 물론 홍서방의 입으로부터 아무런 질서도 없이 자변이 흘러나온 이야기를 오상혁 변호사가 자기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혹은 부언하고 혹은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서 있는 로맨스를 구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리무중 잠겨있던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살림귀 해월의 기구한 과거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듯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제군이여, 제군은 벌써 면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백씨와 엄씨의 2가문이 옛날부터 피치 못할 하나의 숙명적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거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었으나 듣건대 백씨의 조상 한 사람이 엄씨의 조상 한 사람에게 실로 극악무도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백준모의 조상 한 사람이 시집가는 날, 그것은 보슬비가 내리는 어떤 늦은 봄이다. 엄도현의 조상 한 사람이 불안당과 작폐하여 시집가는 도중에서 신부를 약탈해 가지고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능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가에서는 실로 저릿저릿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났다. 신부를 능욕한 엄도현의 조상은 백시문 중에 북수의 습격을 받아 무참히 살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한에 찬 복수의 칼날은 그의 사지를 오리오리 찢어서 행길과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조소와 증오를 받게 하고 시체는 굶주린 가마귀들의 양식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피해 역사를 가진 백씨와 엄씨가 대대손손이 서로서로를 견원지적으로 삼아온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백준모는 아들 문호와 조카 아들 영호를 사람 없는 방에 불러다 놓고 그러한 과거를 가진 자기네 조상의 비와 능욕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엄도현은 우리의 적이다, 원수다 하고 부르짖곤 하였다. 엄도현을 학자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청렴한 선비로 떠받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의 피에는 그와 같은 더러운 수성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도현이가 젠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를 가르쳐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라고 멸시하지만 아무리 고리대금업이라도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몸에는 그러한 더러운 핏줄기는 섞여 있지 않아. 엄도현이 잿간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럴 때 백준모의 이야기를 옳다 여기고 조상이 받은 모욕을 자기 자신의 모욕처럼 분해하고 쓰라려 하는 것은 그의 조카 아들 영호였다. 큰아버지는 왜 엄가에게 복수를 안 하십니까? 타오르듯 하는 조카 아들 영호의 눈동자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면서 시대가 다르다. 옛날과는 달라서 힘과 힘. 몽뚱이와 몽뚱이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때다. 너의 조부께서 고리대금까지 하여가면서 축제에 힘을 쓴 것도 청빈을 유일한 재산으로 뻗치는 엄씨 일가에 대한 말하자면 시대적 복수에서였다. 그러나 큰아버지, 그건 너무 소극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삼촌의 그 시들어가는 복수심을 항상 자극시키는 영호였다. 백준모는 이처럼 타오르기 쉬운 영호를 무척 사랑하였다. 자기와 같은 주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엄가를 욕설하는 조카 아들을 무척 귀여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백준모의 아들 문우는 한마디의 동의도 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자기 아버지 백준모와 자기의 사촌 동생 영우가 그처럼 엄씨 일가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을 하여도 문호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들에 가담해 본 적이 없었다. 문호는 언제든지 그들의 주고받는 흥분한 대화를 안색을 가다듬고 극히 엄숙한 태도로 잠자코 듣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백준모는 그 너무나 감동할 줄 모르는 자기 아들의 마음속을 헤아릴 바 없어서 너는 그대 조상이 받은 모욕을 조금도 쓰라리다 생각하지 않느냐. 고물을 때가 있어도 문호의 굳게 담은 입술은 통 열릴 줄을 몰랐다. 그러면 내 애비의 생각을 그르다 하느냐. 아버지의 음성은 차찬 오기를 품고 높아갔다. 그래도 대답이 없는 문호였다. 그러면 너는 엄씨 조상의 그 짐승 같은 행동을 옳다 하느냐. 그러나 아무리 준렬한 아버지의 다짐이 있을지라도 문호는 엄숙한 얼굴로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을 뿐이다. 아버지 백준모는 마침내 참다 못해 에익 고약한 놈 같으니 하고 꾀액 소리를 치며 애비의 말이 아무리 그르다 해도 아니 설사 그르면 그르다고 자식으로서의 간언이 있을 법이지. 내 놈처럼 애비의 말을 처음부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담뱃대로 성급힌 돗재터리를 두드리면서 이놈 좀 얘기를 해보아라. 쓰다달다는 말이 없이 내가 그처럼 잠자코 있는 데는 필경 애비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린다는 뜻일 게다. 이놈 그러면 그렇다고 바른 대로 말을 못해. 비겁하기 짝이 없는 놈 같으니 노기가 중천한 삼촌을 만류하면서 그때까지 옆에 조용히 앉았던 영호가 문호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문호 형님, 형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아버님의 뜻이 이같이 간절하거늘 형님은 어째서 그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형님도 백씨의 혈육을 받으셨다면 아버님의 그 천만 번 당연한 말씀이 형님의 귀에 거슬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낮추어 문호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이 그러나 삼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음성으로 형님, 이번 기회에 그만 형님의 그 어려운 사정을 부친 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하는 말에 문호는 놀라며 뭐 그럼 자네는 벌써 하고 수그렸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네, 형님의 비밀을 저는 모두 하고 비밀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삼촌 백준모가 좀들을 아는 영호의 가장 자연스러운 꾀였던 것이다. 뭐, 비밀? 문호가 무슨 비밀을 가졌어? 하고 왈칵 달려드는 백준모에게 문호는 정중히 읍하면서 아버지, 불초 문호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단지 그것 한마디를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놈, 나가긴 어딜 나가, 이놈. 하고 아들을 쫓아 나가려는 삼촌을 만류한 영호는 나즈나마 엄숙한 목소리로 큰아버지, 면목 없소이다. 선조에 대하여 뵐 낯이 없소이다. 뭐? 선조에 뵐 낯이 없다. 네, 벌써부터 여쭙고자 하였으나 아니, 대관절 문호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하고 성급한 백중모는 조카 아들 영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영호는 숨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잠깐 동안 수심이 안면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다가 마침내 머리를 들었다. 큰아버지, 문호 형님이 어며분과 하고 말끝도 채 맺기 전에 뭐 문호가 하고 외치면서 백준모는 눈앞이 아찔해짐을 깨닫고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문호가 어며분과 대체 어찌 되었단 말이냐. 백준모의 조상백씨와 사진 속의 처녀 선조인 엄씨와의 원수같이 지내오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씨 가문의 백문호와 엄씨 가문의 어묘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